혹시 어제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설거지 하셨나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응급의학과에서 43년째 근무하고 있는 박노준입니다. 어제 새벽에도 또 한 분이 이런 일로 실려오셨어요. 85세 최할머니였습니다. 평상시 건강하셨던 분이 저녁 식사 후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거였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뇌출혈이었습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계세요. 할머니 아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버지, 그냥 설거지는 내일 해도 됐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례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한 달만 보더라도 비슷한 분들이 3분 더 오셨어요. 73세 김할아버지는 점심 후 바로 조깅 나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고요. 68세 박할머니는 아침 식사 후 청소하시다가 어지러워 계단에서 넘어지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분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모두 평소에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셨던 분들이라는 점입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으셨어요. 다만 한 가지, 식사 후 행동만 잘못하셨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아침 먹고 바로 일어나 설거지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점심 후 곧바로 산책길에 나서고 계시지는 않나요? 별것 아닌 일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실제로는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부터는 더욱 위험합니다.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혈액순환 조절 능력이 약해지거든요. 식사 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벌어집니다. 혈액의 40%가 소화기관으로 몰려가면서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줄어드는 거죠. 이 상태에서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나마 남은 혈액마저 근육으로 빠져나가면서 뇌와 심장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방치하면 걷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저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걸린 문제거든요. 식사 후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해야만 왜 위험한지 완전히 납득하실 수 있거든요. 음식을 한 숟가락 드시는 순간 우리 몸은 즉시 소화 모드로 전환됩니다. 위산 분비가 시작되고 췌장에서는 소화 효소가 쏟아져 나오죠. 장운동이 활발해지고 간에서는 담즙 생산이 급증합니다. 몸 전체가 소화를 위해 총동원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는 무엇보다 혈액이 필요합니다. 평상시에는 뇌 20%, 심장 5%, 근육 20%, 소화기관 25% 이런 식으로 혈액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식사를 시작하면 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소화기관들이 일제히 혈액을 더 보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 결과 혈액의 30%에서 심하면 40%까지가 위장, 소장, 대장, 간, 췌장으로 집중됩니다. 소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다른 장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혈액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해지니까 식사 후에 졸음이 몰려오는 거예요. 심장 근육에도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가슴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겁니다. 근육으로 가는 혈액도 줄어들어서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 모든 반응은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에요. 우리 몸이 소화에 집중하려고 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설거지를 위해 일어나거나 산책을 나가거나 청소를 시작할 때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들이 갑자기 우리에게도 혈액을 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혈액을 가져올까요? 소화기관에서는 가져올 수 없어요. 이미 소화 작업이 한창이니까요. 결국 뇌와 심장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혈액마저 근육으로 빼앗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뇌 혈류가 부족해지면 어지럼증이 찾아옵니다. 심각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어요. 심장 혈류가 부족해지면 부정맥이 발생하고 더 나아가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에는 이런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상황에 맞춰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혈류를 조절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조절 기능이 약해집니다. 혈압 조절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혈압을 올리고 내리며 상황에 대처했는데 이제는 그런 반응 속도가 현저히 느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사 후 행동 관리가 생사를 가릅니다. 지속적으로 방치하면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오늘은 단순한 어지럼증으로 끝날 수 있지만 내일은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생 식사를 포기할 수도 없고 계속 누워만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식사 후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나요?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물 마시는 것도 위험한가요? 화장실도 못 가나요? 이런 궁금증들이 당연합니다. 처음에는 저 역시 단순하게 식사 후에는 쉬세요 라고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더군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행히 명확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가 응급의학과에서 43년간 근무하면서 연구하고 관찰한 결과 식사 후 올바른 생활 패턴이 존재해요. 이것만 지켜도 위험을 9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확실히 다릅니다. 78세 이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어요. 이분은 평생 식사 후 즉시 설거지하고 집안 정리를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식사 후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가셨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군요. 어느 날은 식사 후 일어나다가 갑자기 정말로 쓰러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응급실로 모시고 오셨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이분께 식사 후 습관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반응은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였어요.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사례는 82세 박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매일 식사 후 바로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식후 운동이 몸에 좋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산책 중에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부정맥이 발견됐고 혈압도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식사 후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식사 후 일시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고 그 이후에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부정맥이 완전히 사라졌고 혈압도 안정되었으며 심장 기능까지 개선되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분은 84세 최할머니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식사 후마다 혈당과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했어요. 약물 치료로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치의는 약물을 늘리자고 했지만 저는 먼저 식사 후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고 기존 약물만으로도 충분히 조절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어요. 식사 후 올바른 생활 패턴만으로도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어요. 비용도 들지 않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자세, 시간, 수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하니까 차근차근 따라해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세입니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절대로 바로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식탁 의자에 그대로 앉아 계시거나 거실 소파로 이동해서 앉으셔야 해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는 앉는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누우면 위산 역류 위험이 있거든요. 앉으실 때는 등받이에 편안하게 기대세요. 허리를 곧게 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아 계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최소 1시간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리입니다. 1시간 정도는 반드시 기다리셔야 해요.
이 시간이 지나야 혈액 분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됩니다. 급하다고 30분만 기다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소 1시간은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시면 좋을까요? 텔레비전을 보셔도 되고 신문이나 책을 읽으셔도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몸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천천히 일어나서 천천히 다녀오시면 됩니다. 급하게 움직이지만 않으시면 돼요. 걸을 때도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걸으시고요. 세 번째는 수분 섭취입니다.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셔야 합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피하세요.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뜨거운 물도 좋지 않아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적합합니다. 물을 드실 때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조금씩 천천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모금씩 삼키면서 천천히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소화에도 좋습니다. 그럼 1시간 후에는 무엇을 해도 되느냐고 물으실 텐데요. 네, 그때부터는 평상시처럼 활동하셔도 됩니다. 설거지도 하시고 산책도 나가시고 운동도 하세요. 다만 갑자기 격렬한 운동은 피하시고 가벼운 활동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 7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8시까지는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7시 30분쯤에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드시고요. 8시가 되면 천천히 일어나서 가벼운 집안일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점심이나 저녁도 동일합니다. 식사 후 1시간은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소화 속도가 더 느려지거든요. 이 방법을 지키시면서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이 사라질 거예요. 몇 가지 추가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술을 드신 경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알코올은 혈관에 더 큰 영향을 주거든요. 술과 함께 식사하신 경우라면 최소 2시간은 휴식을 취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더 불안정해져요. 평소보다 30분 정도 더 길게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실천하셔야 합니다. 단 하루만 늦어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실제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71세 김할머니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식사 후 즉시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신념으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거든요. 작년부터 식사 후마다 어지럼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올랐나 싶어서 혈압약 복용을 시작하셨는데도 증상이 지속되더군요. 정밀 검사를 받으셨어요. MRI, 혈액검사, 심전도 등 모든 검사를 다 해봤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생활 습관을 자세히 물어봤죠. 그때 알게 된 게 식사 후 즉시 설거지를 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식사 후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 반응은 그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였어요. 하지만 한 달 후 재방문하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전까지는 늘 아프셨다고 해요. 정말 늘 그러셨다고 하더군요. 이분이 지금까지 1년 6개월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한 번도 어지럼증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훨씬 건강해지셨어요. 또 다른 분은 75세 이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모두 식사 후 바로 조깅을 나가셨어요. 하루에 3번씩 운동하시는 거였죠. 어느 날 점심 식사 후 조깅 나가시다가 갑자기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이 찾아와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전도 검사 결과 심각한 부정맥이 발견되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식사 후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어요. 식사 후 1시간 30분은 반드시 휴식을 취하시고 그 이후에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부정맥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심장 기능도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어요. 운동량을 줄였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89세 박할머니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 심장질환까지 앓고 계셨는데 식사 후마다 혈당과 혈압이 롤러코스터처럼 급변했어요. 약물을 3가지나 복용하셔도 조절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을 추가하고 인슐린 투여까지 고려하자고 했는데 저는 먼저 식사 후 생활 패턴을 바꿔보시라고 제안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 만에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이분이 지금 2년째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세요. 혈당과 혈압이 계속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요. 합병증 위험도 크게 줄었고요. 최근에는 약물도 하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후 올바른 생활 패턴만으로도 이런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이런 작은 변화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핵심 위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즉시 설거지하러 일어나기, 산책이나 운동 나가기, 청소나 집안일하기, 급하게 몸을 움직이기. 이런 행동들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어요. 왜 위험한지도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혈액의 30-40%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됩니다. 위장, 소장, 간, 췌장 모든 곳으로 혈액이 몰려가는 거죠. 그러면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근육으로 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면서 뇌와 심장이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뇌 혈류가 부족하면 어지럼증이 오고 심한 경우 의식을 잃어요. 심장 혈류가 부족하면 부정맥이 발생하거나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올바른 식사 후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바로 의자나 소파에 앉아서 최소 1시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둘째, 30분 정도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세요. 셋째, 1시간 후부터 천천히 활동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도 직접 보셨잖아요.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부정맥이 없어지고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실천입니다. 하루 이틀 해보고 그만두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평생 습관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특별히 더 주의하셔야 할 분들도 계십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30분 더 길게 휴식을 취하세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1시간 30분 이상 쉬시는 게 좋습니다. 술과 함께 식사하신 경우에는 최소 2시간은 휴식을 취하셔야 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실천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응급실에서 43년간 근무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특히 함께 사시는 배우자분이나 자녀분들에게 말이에요. 식사 후에는 반드시 1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습관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평생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2-3주만 꾸준히 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만약 깜빡하고 식사 후 바로 움직이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순간 즉시 멈추고 앉아서 휴식을 취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순간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비용도 들지 않아요. 단지 식사 후에 1시간만 휴식을 취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 간단한 방법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소중한 생명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완전히 지켜낼 수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85세 최할머니 기억하시죠? 저녁 식사 후 바로 설거지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신 분 말입니다.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의식 없이 계세요. 만약 이분이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알고 계셨다면 지금도 건강하게 가족들과 함께 계실 겁니다. 73세 김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점심 식사 후 바로 조깅 나가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말입니다. 만약 식사 후 1시간만 휴식을 취하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실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실천하셔야 해요. 아는 것만으로는 절대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행동에 옮기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 식사부터 바로 시작해 보세요.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절대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1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30분 지나면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드시고요.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익숙해지실 거예요. 점심, 저녁도 똑같이 해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녁에는 소화 속도가 느려지고 몸의 회복력도 떨어지거든요.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1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들으신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시면서 몸의 변화를 꼼꼼히 관찰해 보세요. 아마 일주일만 지나도 확실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식사 후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질 거예요. 실천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주치의 선생님께 꼭 상담받으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당뇨나 고혈압,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본 원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식사 후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 이것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잊지 마세요. 제가 응급실에서 43년간 근무하면서 본 수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들이었어요. 조금만 주의했다면, 올바른 방법을 알았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들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정확한 방법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가족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계속 하셔야 합니다. 정기검진도 받으시고 적당한 운동도 하시고 금연금주도 하세요. 하지만 식사 후 올바른 생활 패턴만으로도 엄청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온 수많은 사례들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절대 미루지 마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을 저장해 두셔야 나중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내용은 참고용이며 실행 전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